정광훈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봐라, 내 실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심어놓은 당원들한테 자기가 다 얘기를 해서 1차 투표에 다 이 김기현 후보를 찍게 해서 1차 투표로 마무리 짓게 했다. 아하. 그러므로 이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선이 된 건 다 내가 그래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겁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난장판이 돼가는구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태영호 의원 징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태영호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도 이제 정광훈 목사한테 손 벌려놓고 내가 이거는 내 정치적 발언 소신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징계감이 아니고 징계를 받더라도 그러면은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전광훈 목사발 혼란이 다시 발화되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종우 시장님. 네네.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새롭게 들려왔어요. 전광훈 목사의 주장인데 네.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전 목사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네, 21일자 보도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겁니다. 이번에 왜 결선 투표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1차 투표에 무조건 돼야 됩니다. 혹시나 결선 투표를 해서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봐라, 내 실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심어놓은 당원들한테 자기가 다 얘기를 해서 1차 투표에 다 이 김기현 후보를 찍게 해서 1차 투표로 마무리 짓게 했다. 아하. 그러므로 이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선이 된 건 다 내가 그래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 측은 뭐라 그래요? 예, 김기현 대표 측은 이제 언론에 설명 자료를 지금 뿌렸는데 네.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사실이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에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그 즉시 요구를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 목사가 본인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 에디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파장이 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게 당이 이를테면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한테. 예를 들면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017년 대선에서 전광훈 목사 측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도움을 요청했네 이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대통령 경선, 이번에 대통령 경선에서도 전광훈 목사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움 달라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총선 때, 지난 총선, 예, 지난 총선 때 이미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때도 공천관리위원장 선임할 때 상의해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손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당대표들이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전광훈 목사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모두가 좀 뻘쭘해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당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가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허주현 변호사, 근데 이제 비판은 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이제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하람 위원장도 목이 마르다고 이 상한 물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도 이 전당대회 때 당선되기 위해서 표가 급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은 전당대회 진행 국면에서부터 뭔가 당원 100% 당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분별력 없는 것을 포장하는 어떤 도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당원 100%의 경선 룰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하. 하태경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원 100% 경선 룰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이 여론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제2, 제3의 전광훈 목사처럼 당원들의 당 내에서의 어떤 장악력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전광훈의 힘으로 당명까지 바꿔라 이렇게 비판하던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그 후보를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념이라든지 혹은 또는 어떤 생활 정치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정치인으로 모여서 당원이 돼서 그 당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지금 매년 보여왔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뒤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팬덤 정치, 묻지마 정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묻지마로 따라가거나 어떤 정치인을 묻지마로 배제하는 그런 정치가 과연 올바를까? 그렇다면 양쪽 다 이렇게 권리당원이라든지 책임당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민지숙 기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최고위 불참했던 태 의원 나흘 만에 오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국어를 하냐 마냐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지율 꼴찌일 때도 엄한데 도움 구걸은 안 했다. 이 발언을 놓고 이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김기현 대표를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 역시도 전당대회 초반에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 지지율 꼴찌를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허준 변호사, 우리가 앞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여기 태영호 최고위원이 했던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앞서를 생각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는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얘기해오던 대로 그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을 했는데, 아니 정광훈 목사가 우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영향 미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아예 관계 자체가 절연돼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전당대회에 정말 관계가 없고 절연한 사이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기자들도 질문할 만큼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김기현 대표를 직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태 최고위원이 왜 당대표를 직격을 했을까요? 지금 당 상황이 내용이 깊어지는구나, 좀 거칠게 얘기하면 난장판이 돼가는구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태영호 의원 징계 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 징계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태영호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도 이제 정광훈 목사한테 손 벌려놓고 내가 이거는 내 정치적 발언 소신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징계감이 아니고 징계를 받더라도 그러면은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럼 징계를 내려졌을 때 윤리위에서 이거를 그럼 최고위원들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당내 논란, 분란이 이뤄질 가능성, 누가 징계를 하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혼탁하게 지금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이종호 실장이 김준일 에디터 발언할 때 살짝 웃으셨는데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어떤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대회에서 웃었냐면 난장판이라고 표현하신 거에서 웃었습니다. 표현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에는 당 총재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는 비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했는데 당 대표, 원내 대표 이렇게 최고위원회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떤 대목에서는 사실 그 이 봉숭아 학당이 된다. 최고위원회가 이런 표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네. 그 제각각의 어떤 목소리를 냈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이 출발한 지, 지금 출범한 지, 이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한 보름도 안 돼요. 2개월도 안 된 정당에서 벌써부터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저격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한테 야단치는 게 영이 안 선다 한다면
정말 저도 난장판이라는 표현에 한 표를 이렇게 더 던지는 마음으로 사실은 실소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표현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는 이런 여의도 상황을 보는 국민의힘을 상황을 보는 그런 표현적인 표현으로 봤던 그런 표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징계 얘기가 나왔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실언 때문이잖아요. 뭐 4.3 사건에 대한 이런 얘기도 그렇고 뭐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도 이렇고.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은 이거 실언 아니고 이건 내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죠? 맞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자리에서 쓰레기, 돈비리, 성비리 일명 이 JMS 관련해서 SNS에 올렸던 글은 해프닝이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당당함을 드러냈습니다. 회의 직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방금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냐 진위를 물었는데 오늘 한 발언 문자 그대로 이해해달라 짧게 답변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내부에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일이 많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또 상당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